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지치는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은 늘 배려 깊어 보입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상대의 표정을 잘 살피고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으면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넵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처음에는 그 모습이 참 고맙습니다. 요즘처럼 각자 바쁘고 자기 이야기만 하기 쉬운 세상에서 저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겠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기 시작합니다. 몸이 피곤하다기보다는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소모된 느낌.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한숨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지치지?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갈등을 싫어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갈등이 생기는 상황 자체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조금만 어색해져도 먼저 연락을 하고 우리 괜찮아?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라며 분위기를 빠르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성숙한 태도입니다.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바로 풀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감정을 꺼내지 않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는 대신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방식인 거죠.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편하면 됐어. 이 말들은 듣기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피로와 서운함이 조금씩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괜찮다는 말은 때로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공감을 잘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맞장구를 치고 감정을 이해해주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도합니다. 아, 이 사람 앞에서는 말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동시에 묘한 부담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들어주는데 나도 더 잘해야 하지 않나? 내가 괜히 짜증내면 안 되겠지. 이 관계에서 내가 조심해야 할 역할이 자연스럽게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직접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으니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긋난 기대는 조용한 실망으로, 조용한 피로로 쌓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역할이 고정됩니다. 한 사람은 주로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은 주로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은 기대는 쪽, 한 사람은 받쳐주는 쪽. 처음에는 그 균형이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항상 내가 더 신경 쓰고 있지? 왜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에너지를 쓰는 느낌이지? 만남이 끝난 뒤 또 내가 맞췄다. 또 내가 참고 넘겼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움을 주는데 익숙합니다. 상대가 말하기 전에 필요를 파악하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챙깁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밑바탕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도움을 거절당하거나 기대만큼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더 큰 피로를 느낍니다. 관계에서 계속 주는 역할만 하다 보면 받지 못할 때의 허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를 조용히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큰 싸움도 없고 극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문제 없어. 하지만 문제는 소리가 나지 않게 진행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관계는 한쪽만 소모되는 구조로 굳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노동의 불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관계 안에서 누군가는 계속 감정을 관리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상대를 배려합니다. 이 역할이 반복되면 감정적 탈진, 즉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로는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도 실제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쳤다고 말해도 괜찮을까? 만약 그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의 감정과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이미지가 항상 건강한 관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누를수록 관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계속 주는 사람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반응받고 있는지, 당신에게도 쉬어갈 자리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관계가 피로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구조가 당신에게만 버티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받는 역할도 연습한다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계속 미뤄진다면 그때는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두기를 고민하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인상 하나만으로 관계가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여도 괜찮은가네. 감정이 존중받고 있는가,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만남 후에 유독 피로가 남는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관계의 흐름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